통일 사실은 큰 의미 없기는 하죠. 왜냐하면 일단 통일이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미 통일이 더 의미 없게 된 이유는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나와서 더 의미가 없게 된 거죠. 통일해서 뭐 합니까? 그거 뭐 북한 사람들도 다 AI 쓰고 있을 텐데 중국에서 이미 저렴하게 무슨 뭐 QN 이런 친구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제 노동력에 대한 중요도는 더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북한 친구들 뭐 K-팝 가르치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론 뭐 한 30년 지나면 모르겠지만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뭘 팔 수 있고 뭐 어떤 서비스, 예전에는 이제 무슨 뭐 자원이 뭐 많다 뭐 그런 식으로 세일즈 했는데 어쨌든 광부되실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북한도 당연히 눈높이가 되게 높아졌던데 사실 이제 통일은 의미가 없죠. 그리고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이제 완전 다른 나라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언제든지 좀 누군가가 전쟁을 수행하면은 바꿀 수야 있겠지만 사실은 북한도 대한민국이랑 합치기 싫어할걸요, 이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그리고 북한 자체가 늘 말했지만 거기가 평양 시절 때부터 약간 차별의 서러움 때문에 그 친구들이 6.25 때 전쟁을 일으킨 거라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자기가 이미 맺힌 게 있어가지고 억하심정으로 전쟁을 그렇게 대규모로 일으켰는데 지금 와서 분명히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을 무시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500년간 무시 당해왔으니까 이제 힘들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퍼포밍 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그게 북한도 이제 고령화래매요. 북한이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힘들다고요. 북한이 고령화가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우수한 남남북녀, 진짜 할머니랑 결혼할 사람은 없으니까 뭐 그것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북한도 사실 중국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고 지금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이도 안 좋고 한데 거기서 괜히 사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뭐 지금 그냥 현상 유지가 최선이고, 통일되면은 대한민국이 또 중국이랑 국경 마주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겠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보면은 한국도 중국이랑 별로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북한도 안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되게 많아지는데 더 무리가 되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더 통일을 시키면은 이제 힘들죠. 그리고 통일되면 어쨌든 북한에 실업자가 많아지면 무조건 전쟁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실업자 북한 청년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군인을 뭐 30년간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해외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도 동북 구성 뭐 이래가지고 맨날 요동 정벌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이 만주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들이 남아 있잖아요.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근데 물론 그거를 뭐 조선족이니 뭐니 사람들이 하지만 뭐 어쨌든 간 중국은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북한은 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북한은 그냥 이제 체제 안정.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도 약간 공산주의 비슷하게 사회주의 느낌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조그만 땅에서 아둥바둥 쌀농사 짓고 살았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중국도 사실은 베이징파랑 상하이파랑 지금 50년간 계속 이제 다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이징파가 뭐 은근히 이제 국제 외교에 좀 관심이 많다고 하면은 상하이파는 국제 금융에 투자를 해가지고 막 서로 막 다투다가 이제 중국도 어쨌든 혼란이 많잖아요. 뭐 부동산 같은 것도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그게 어쨌든 간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그 친구들은 스스로 제어하기도 힘들다고요. 그 큰 나라를 운영하기도. 동네 구멍가게도 2호점, 3호점 생기면은 삐그덕대는데 중국은 너무 큰 나라고. 근데 이제 한국도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자체도 북한을 이제 아무런 도움 없이 컨트롤할 수가 있느냐? 전혀 안 되죠.
대한민국이 그리고 지금 경제 다음 턴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하강기란 말이에요. 잘 나갈 때 90년대 초반에 그때 당시에 1달러당 막 900원 하고 사람들이 돈을 막 펑펑 쓸 때야 이제 북한이 그때 당시 소련도 이제 무너지니까 겸사겸사 해가지고 같이 좀 뭐 통일해보자 이런 말이 나온 거지. 지금 젊은 청년들은 지금 쉬었음 하고 있는데 쉬었음 한 친구들 북한에서 또 쉬었음 그 위치만 바뀌는 거잖아요. 서울 집구석에서 쉬었음 하고 평양 집구석에서 쉬었음. 쉬었음이 이제 더블 스탠더드. 따따블로 지금 쉬었음 더블 이벤트가 되면은 그것도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이런 거를 보다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제 그만 놓아주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 그리고 북한 어차피 물론 핵무기 좀 황당한 건 맞는데 솔직히 북한 핵무기도 그냥 거기 가만히 냅두고 있는 게 다행이지. 북한 핵무기 솔직히 자기가 한번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솔직히 북한 친구들 스스로도 걱정돼서 못 쏠걸요? 왜냐하면은 그 올라가기도 전에 갑자기 그 뭐냐 쭉 내려와가지고 자기 땅에 터지면 어떡해. 그래서 뭐 장식용이라고요, 장식용. 그런 장식용 무기 대한민국 군대에도 많다고요. 뭐 저기 뭐냐 야간 투시경 이런 거 쓰지도 않는다고요.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게 살아는 있나 약간 켜보는 정도.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이야. 어차피 다른 나라들도 이란이랑 미국도 서로 원자 폭탄은 못 쏴가지고 지금 무슨 뭐 종이 비행기 글라이더 날리고 있는데 드론 날리고 그냥 힘들죠. 의미도 없고 힘들고 의미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통일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통일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사실 통일에 이제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국민투표에도 한국이나 북한이나 50%도 못 넘을걸요? 30%도 못 넘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큰 이제 임팩트는 없는 이제 말 그대로 지나간 추억이죠. 북한과의 모든 추억들은 지나간 추억이다. 그리고 추억은 뭐다? 이제 마음속에 묻어둘 때 아름다운 추억이 몇 개 있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어차피 중국이랑 국경 맞대고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되죠? 저기 뭐냐 뭐라 그래야 돼? 접경 지역 어드밴티지 뭐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접경 지역에서 혹시 군생활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차라리 뭐 휴전선에서 맞대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국경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근무하기에 썩 유쾌한 환경은 아니니까. 그리고 개마고는 진짜 춥잖아요. 강원도도 춥지만 더 북쪽에 백두산 쪽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것만 봐도 지금 군부대 설문조사 돌려서 북한 접경 지역에서 혹시 통일되면 근무하실 분 하면은 직업군인들로 도망갈걸요? 그것도 좀 골치 아프고 한국 내부를 좀 달래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 돈 내가지고 북한 사람들 뭐 먹여 살릴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돈에 손대면은 또 대한민국 사람들 특성상 까무러치면서 이제 투표 안 해버리잖아요. 그것도 좀 애매한 면이죠.